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떤 유튜브 조회수를 책임지는 그런 컨텐츠죠. 자, 아까 생산직 관련 또 컨텐츠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공무원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무원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증거겠죠. 멀쩡히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애석하게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는 게 참 씁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만 또 반대로 나이 드신 분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나이가 젊은 친구들 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역해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휴학기 내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공무원 준비라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분들도 신중하게 뭐 고민을 거듭하고 나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각한 끝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뭐 그렇게 하셨겠죠. 다들. 홧김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장관님 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장관님 이 주제를 제안하셨잖아요. 장관관 입장에서. 근데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는 나이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 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왜냐? 그거 안 되면 손해예요. 안 되면. 안 되면 이것만큼 개손해가 없습니다. 맞죠? 그냥 손해가 아니니까 그냥 개삽손해죠. 뭐 이거를 경력 삼을 수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대로 쓰고 맞죠?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참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중사인도 지금 3년의 기회비용을 썼습니다. 맞죠? 어머니 얘기하자면.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라서 자격증 시험보다 더 어렵지 않나요? 더 어렵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도 제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음에도 안 되면 더 답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또 공무원 시험 안 되면 답이 없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답이 없어요. 우리 이분들이 더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다른 건 했겠죠.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처자리선 처자리씩 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도 나도 열심히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더 독한 각오로 준비하는데 만약 그렇게 했으면 안 되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뒤가 더 없는 거예요. 뒤가. 보통 공무원 시험이란 그렇잖아.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 앞만 보고. 난 그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 게 앞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계획도 좀 잡아놔야 돼요. 나이 든 기준이 한 35세 이상? 35세 이상. 그러니까 신규 준비자 중에 35세 이상 되는 사람.
만 35세 이상. 보통 요즘에 점점 가면서 공무원 시험 주면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대학교 졸업하고 준비한 사람도 있는데 보통 그게 제일 많았어요. 뭐 지금도 많긴 한데 요즘에는 오히려 어린 나이에 준비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재학생 휴학기 내고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휴학기 내고 준비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23, 4살, 여자들은 21살에 준비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건 맞죠. 그럼 이분들이 왜 나이 먹어서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걸까? 이분들이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밖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근데 뭐 직장을 다니다가 뭐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로 잘렸다거나 지금 뭐 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멀쩡하게 다니고 있다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발생을 했을 테고, 그리고 뭐, 뭐 힘든 일, 상대적으로 좀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공무원에 열망이 또 강할 테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뭐 35세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했는데 안 됐을 게요. 나이가 40이잖아요. 그럼 버나나또도 다 쓰고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죠. 특히 가장 안 좋은 게 결혼하신 분들, 뭐 혼자인 분들은 뭐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더 힘들어질 거야. 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결혼한 상태에서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한쪽이 계속 집안 살림까지 하면서 뒷바라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거 해주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한쪽은 계속 돈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 눈치까지 봐줘야 돼.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여러분. 공시 준비하는 사람들. 되면 뭐 다행이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 근데 솔직히 불리해. 결혼하신 분들 오히려 더 불리해요. 더 잘한다기보다 불리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공부 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어. 네, 온전히 가정이 있고 하신 분들은 훨씬 더 불리해요. 공부만 또 전담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겁니다. 자, 나이 먹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수험생들에 비해 피지컬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공부는 여러분들을 뭐냐 하면 체력 싸움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체력 싸움이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오래 붙어 있고 오래 보고 이걸 장기적으로 안 쓰러지고 건강도 유지하면서 장기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라톤 같은. 나이가 먹으면 책 보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저분들이 오랜 기간 뭐 공부를 계속하고 책도 많이 보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고 들어오신 분들이 책과 담을 쌓았다거나 아니면 책을 안 본 사람들 많다. 공부라는 걸 좀 덮어놓고 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책을 보면 눈에 익혀지겠냐 말이에요. 눈이 안 익혀져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우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와가지고. 자, 이 피지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집중력, 체력, 건강, 그리고 뭐 습득력, 그리고 이해력. 이걸 통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찰 시험이나 아니면 공무원 학원 같은 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보통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 뭐 시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시간 같은 학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충실했으면 질문을 안 해야 돼요. 질문을 안 해야 돼. 왜냐하면 강사분들이 웬만큼 기본이 다 찍고 넘어가거든. 근데 그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 많아.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 그리고 그 질문하는 사람은 막상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안 나와요. 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할까? 다른 사람도 질문 안 하는데. 그리고 그게 어려운 관문도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이입니다. 나이 젊은 수험생들이 기초 강의 듣는 거하고 나이 많은 사람 기초 강의 듣는 게 다른 게, 아무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이 펜을 잡았던 사람이에요. 펜을 잡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응도가 빠르고 기본적인 것 정말 어려운 게 아니면 바로바로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책을 오랫동안 못 봤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눈도 침침해지고 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체력도 후달리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 이해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봐야 되고 두 번 봐야 되고 세 번 봐야 되고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이 고시 공부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과 집중력이 중요해요. 오래 해야 된단 말이야. 뭐 당연히 며칠 해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1년 내도록 1년 내도록 계속 이 꾸준한 습관과 루틴을 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공부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거나 체력이 안 받쳐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체력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운동을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빼가지고 헬스장이나 뭐 스터디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근력 운동을 좀 하셔야 돼. 지구력도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돼.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통계 같은 거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합격자들 보면 나이 많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대부분이 20, 30대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대부분은 맞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붙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붙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율을 이제 합격자들의 어떤 나이 분포도를 따지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빨리 까먹는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공부에 손을 놔버리고 잠깐 딴 생각하면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적어야 되고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더 그만큼 볼만한 스태미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스태미너가 안 된다는 게 좀 힘든 거죠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한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받죠.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음, 가족들 생각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수험생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솔직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미안한 짓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 이 돈을 벌어가지고 좀 가족들한테 좀 뒷바라지도 하고 좀 보답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돈 들어가게 만드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야 뭐 덜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 이게 더 심하단 말이에요. 특히 집안에 가장이고 하면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미안하잖아 맞죠? 죄인이죠 죄인.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을 솔직히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중상인도 그렇잖아요. 중상인도 만약에 그런 하잖아. 공부하다가 아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한 번이라도 생각 안 해본 적 있어요?
중상위도 지금 준비하시게 되면 적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나이가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압박감이 좀 더 심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악가방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좀 차고 하면 뭐 좀 가정을 좀 일구고 좀 예,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늦은 나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안함이 더 많이 밀려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도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불안감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합격해서 근무를 할 시에 나이 어린 상사들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그 나이 먹고 들어와서 나이 어린 사람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겠지. 반대로 또 나이 어린 상사들은 또 나이 많은 사람한테 또 지시 내리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장관님이 현재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4번의 사례를 지금 스패너 달고 계신 분이 겪고 있어요. 장관님이 생각해 봤을 때, 겪어 봤을 때 있잖아요. 일을 누군가 시켰을 때 나이 어린 사람이 시키는 게 낫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시키는 게 낫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장관님 그 전에 얘기했던 걸 기억나면 아무래도 나이 어린 상사가 오히려 나이 많은 이제 신입이나 하위 직원을 부리는 게 나이 많은 사람 시키는 게 편하다고요? 아 진짜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무리 밖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았다 하더라도 엄연히 여기 들어오면 신입이란 말 신입 맞잖아요. 나이 많은 신입이죠. 나이 많은 신입이고 내 위에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훨씬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배라고 하면서 따르고 해야 되는 게 그거를 이제 뭐 자기가 쑥그리고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짓까지 해야 정말 뭐 밖에서 봤으면 어, 나한테 형님이나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건 사람 나름을 생각합니다. 뭐 내가 들어와가지고 아 나는 찬밥 더운 밥 가리 처지가 아니야. 나는 뭐 지금 뭐라도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참고 일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아 내가 저렇게 좀 핏덩이 같은 애한테 내가 지시받고 검사받고 잔소리가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근데 난 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점점 몰린다는 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나고자는 더 많아질 텐데. 맞잖아요. 나고자는 더 많아지잖아. 그 나고자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나고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더 빠져나오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장수생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뒤가 없기 때문에. 뒤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뭘 해야 될지 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뭐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장우생이 될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은 뭐 하고 나서 뭐 좀 차선책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플랜을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이가 많은 상태에 들어왔는데 공부를 했는데 안 되는데 뒤로 몰리니까 마땅히 내가 지금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너무 먼 길을 돌아버렸어. 이러면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끝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겠죠. 이 장우생 늪에 빠질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산이 해봐서 알잖아. 이게 열심히 한다고 붙는 시험이에요.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붙는 시험이야. 근데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네,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열심히 한 것을 밖에서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붙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능력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치도 모르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시간만 까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전환기쌤 얘기한 것처럼.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자가진단 더 잘해야 돼, 자가진단. 나이 먹고 여기 왔는데, 뭐, 책 잡아본 적 없어요. 삶에 책 잡아본 적도 없고, 영어 단어 모르고 이러잖아요. 도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영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분이 들어왔다. 그럼 내가 봤을 때 더 힘들 거야, 아마. 네네, 그 영상. 그 경찰 공무원 2017년 2차 한국사 기출문제 특강. 네, 그 영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붙을 만한 준비와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난 준비할 수 있겠다. 난 준비해도 상관없다. 각오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네 번째 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